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겠지만 지역 내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등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가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 취소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흥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이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항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시험장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 종합비행시험장 구축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공방. 법원은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줬지만 지역사회 내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재단이 교육청과 전환 방안을 의논한 데 이어 어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단 하나뿐인 자립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 지난해 재단 측이 연내 일반고 전환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사례인 만큼 입시 전형에서 아이들이 손해를 볼까 우려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진짜 대학교 수준이에요. 그 등록금이. 그렇지만 그걸로 감수하고도 지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게 저희 학교가 지금 처음 케이스거든요. 뭐 있는 데이터가 있지도 않아요. 동문회 역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로 기능했던 모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문이 되기까지 한 해 두 해 노력을 해서 해온 학교가 아닙니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 할 거며 저희 동문들은 그렇게 입장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고의 연내 일반고 전환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교직원들이 내년 3월 일반고 전환을 재단 측에 요구한 데 이어 올해 5월 이사회에서는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학교와 포스코 교육재단 측은 이달 초 전라남도 교육청과 일반고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어제 전 학부모를 상대로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는 재단 산하 11개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 재정이 200억에서 올해 70억으로 줄어들었다며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광양제철고 내년도 지원금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재단에서 좀 예산을 출연을 해야 그 재원으로 유지되는데 좀 재원 마련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에 일반고 전환 요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장조차 받지 못한 상황. 지역의 유일한 자사고인 광양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시골 마을을 한 세기 넘게 지키고 있던 느티나무가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한 주민이 불편하다면서 농약을 쳤기 때문인데요.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당산나무는 이렇게 쉽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인데도 나뭇가지들이 앙상합니다. 100년 넘게 마을 입구를 지키며 주민과 함께해온 느티나무입니다. 양팔을 뻗어도 다 안을 수 없는 커다란 크기의 고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갑자기 잎이 돋아나지 않고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나무에 농약을 친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크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고 바닥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성장이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해온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에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간에서 나무를 올라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 90살이니까 100이 한 100년 됐다고 봐야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없이 나무를 죽이고 따라가시기 온당치 못한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고목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추더라도 보호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은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마을에 있는 나무에 농약을 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개인 재산이거든요. 로고스미 땅하고요. 허가날 때 저희가 제한사항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이든 나무들이 순환을 당하면서 울주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처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의당이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등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근 벌어진 남북 긴장이 그동안 정부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와 각종 선언들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측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멈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지역 방송사의 주요 업무를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의원은 성명서에서 중요 공공재인 KBS 순천 방송국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알 권리 박탈은 물론 지역 간 방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BS가 해당 지역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국토교통위원회 첫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선 KTX만 3시간대로 운영되고 있다며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확정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전라선의 고속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건설이 지연돼 불편을 겪는 곳들이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서남해안 해양벨트 조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개통된 완도군 노하도와 구도 간 연도교입니다. 당초 구도를 징검다리 삼아 이미 보길도와 연결된 노하도에서 소완도를 같은 생활권으로 묶겠다며 1차로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1차 다리가 개통된 지 3년이 되도록 구도에서 소완도를 잇는 2차 다리는 예산이 없어 시작조차 못하면서 반쪽짜리 연도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로 3,800여 명이 모여 사는 또 다른 섬마을. 육지와 연결된 건너편 항구와 4km 거리지만 뱃길이어서 기상이 나쁜 1년의 3분의 1 이상의 기간은 사람도 물류도 꼼짝없이 발이 묶입니다. 바람만 조금만 부면 배가 안 다니죠. 그럼 병원에 가려면 힘들고 애당이 많죠. 때문에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완도 약산도에서 금일도 그리고 고흥군까지 다리로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부산을 잇는 서남해안 해양벨트에서 완도 고흥 구간의 연륙연도교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결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관광객 유치,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섬을 잇는 다리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가 어떤 답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20여 종의 문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순천시에 전입한 시민들은 생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25일간 전입 시민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9.2%가 순천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21.1%, 불만족은 9.7%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분야별 만족도는 생태 환경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주거 여건이 45.6%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 분야와 일자리 창출 분야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올여름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전국 처음으로 사전 예약제가 시행됩니다. 전남도는 여름 성수기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해수욕장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해수욕장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해 제안한 정책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